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3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중간 역할을 하다 라는 의미의 매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무슨 일인가를 도모하게 하는 의미의 매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중매하다 또는 매개하다 그런 의미의 중간에 끼어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매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 또는 연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중매인 그러면 이제 중매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매개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사이를 또는 그 이상의 대상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둘 또는 셋 이상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통상 매개체 그러면 감염병 또는 가축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을 옮겨주는 위생해충을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이 붙도록 하는 산소 또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전달될 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파될 때 공기의 파장, 흐름이 바로 매질이 되는 거죠. 용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액은 용매 안에 용질이 녹아있는 것을 합쳐서 용액이라고 하고 녹이는 것을 용매,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용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는 매개체를 뜻합니다. 통상 대중매체 하면 언론 또는 방송 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을 대중매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매라고 하는 것은 신 또는 귀신을 사람과 접목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 사이의 함수관계를 직접적으로 표시해주는 변수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 매개변수가 쓰일 수 있죠. 특정한 변수들이 매개변수로 전달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블랙박스를 지나고 나면 특정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제 패러그래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각자의 이 인수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요 인수들이 요게 이제 맥의 변수가 되는 거죠. 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는 측면의 매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중간에 매개체 없이 직접 관계한다라는 의미의 직자를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배반하다 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배반하다 라는 의미의 반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픽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반하다 라는 의미의 반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역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 또는 이제 민족에 위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 또는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반란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정치 체제에 반대해서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해 일으킨 반란의, 즉 내란이죠. 내란에 포함된 그 내란에 소속된 군사를 얘기합니다. 배반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돌이켜 떠난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반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흐름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여기서 반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흐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러한 기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기치, 즉 반란군이 사용하는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 봉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란을 일으키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라고 하는 것은 반란 세력을 얘기하고,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란을 획책하다, 꾀하다 라는 뜻이고, 반란죄는 지금 현재는 내란죄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나 정부 체계를 전복하기 위해 획책 또는 실행에 옮긴 형사상 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반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반하다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의미의 수자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무슨 일인가를 맞다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을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유민주 국가의 정치 권력을 3분한 것 중에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입법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판기관이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행위를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법과는 다르죠. 사법은 권력체계의 3분화된 걸 얘기하는 거고, 사법은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를 통할하는 법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상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상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휘자,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휘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구교, 개톨릭의 성직자 집단을 얘기합니다. 사헌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에 그 정부, 특히 고급 관료들의 풍기나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쪽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던 역할을 하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서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를 얘기하는데, 단순한 관리 책임뿐만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 전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떠한 내용의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사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령 하면 옛날에는 이제 주로 사령이라는 말을 그냥 썼었고요. 지금 현대 한국어에선 사령관이라는 말로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령이든 사령관이든 같은 말인데, 사령관은 사령부의 총책임자를 얘기합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에서 병력 부문 내서 단, 끄트머리가 단, 자가 붙는 곳은 모두 사령부죠. 이 사령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 장군이 기본적으로 사령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 사령관, 군단 사령관, 사단 사령관,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단은 물론 영관장교가 담당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여단장은 준장이 돼야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대령급이 여단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준장이 여단장을 맡아야 되는 거죠. 단은 사령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대라고 하면 여기는 지휘부라고 하는 거죠. 통상 이제 영관장교와 위관장교들이 이제 대의 책임을 맡고 있죠.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사헌부에서 하던 일을 현대 국가 체계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 어떤 잘못을 추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잘못이 단순한 형사상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풍기와 관련된 또는 이제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매관매직이라든지 또는 독직이라든지 또는 그 권한을 과하게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감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종교 기관 안에서 진행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총책임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떤 일을 맡다라는 의미의 사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면탈하다라는 의미의 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한국은 문맹률이 3%대 또는 3% 이하의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인데요. 사실상 말이 통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원활하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문해력 부분에서는 전 세계 3분의 2 수준, 즉 65%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자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프로그램은 한자를 통해서 한국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